1등급에 도달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5가지 파트로 나눠놨어요. 어떤 인강을 들으시건 독학서로 공부를 하시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맨날 쇼츠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능장에서 안 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머릿속에 안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요약을 잘할수록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거의 안 돌아가도 정답이 딱 나옵니다.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실무 풀면 작살 나거든요. 근데 이거 마음 아픈 걸 미리 경험해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국어라는 과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태도를, 자세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년간 여러분들 국어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1등급에 도달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시면 1년 동안 우왕좌왕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5가지 파트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필수 개념입니다.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이 기본적으로 능력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들을 몰라도 되는 부분이 좀 커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알고 있는 게 많아야지 잘 보는 게 다른 과목이라면 국어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식들이 필요 없는 거다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필수적인 최소한의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화작은 아니어도 언어를 선택했다면 언어 개념 미리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리하려고 하면 무조건 힘들거든요.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자. 여러분들 어떤 인강을 들으시건 독학서로 공부를 하시건 뭘로 귀결돼야 되냐면 백지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백지 복습을 한다는 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A4 용지에 딱 써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늘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문법 교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재 앞에 목차 있죠. 이 목차만 가지고 그 목차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브레이크 걸리는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지복습 미리미리 해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 개념어라는 거 있죠. 자, 개념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택지에 쓰이는 어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 어휘를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지 어휘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초점화라던가 시선 이런 거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어휘를 모르면 아무래도 선지 판단하는데 계속 애매함 생기죠. 시에서도 표현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리법이라던가 영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공감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 평가원 기출에 나왔던 선지에 나온 어휘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냐면 어느 정도 기초 배경 지식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초 배경 지식은 어디서 공부를 할 수 있냐, 나무위키 읽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옛 기출을 활용하면 좋거든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2014학년도 이전 거 보세요. 이거 그 2014학년도 이전 독서는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없어요. 제본이나 EBS 사이트에 가시면 있단 말이야. 한 2008년 요 정도 잡아갖고 이 7개년 기출 한번 보시면 기초 배경 지식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최신 거 위주로 봐야 되니까 미리미리 봐두면은 기초 배경 지식 설정해 놓고 심화지문 됐을 때도 이해하는 데 편해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휘 습관을 어떻게 들이셔야 되냐면 따로 단어장을 둘 필요는 없는데 기출을 보든 간에 뭘 보든 간에 계속 마주하는 낯선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아예 낯선 게 아니라도 보긴 봤는데 이게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뭐 회의한다는 게 이제 모여서 회의한다도 있지만 의심하고 부정한다라는 뜻의 회의도 있거든요. 보기는 봤는데 정확한 의미는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검색하는 습관이 필요해야 돼. 그냥 단어장을 외우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보이는 단어 여러분의 핸드폰 맨날 쇼츠 보려고 하지 마시고 검색하는 습관 한번 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 이해되시죠? 제일 중요한 건 검색하는 습관이에요. 그걸로도 필수 개념들 확보하는데 많이 도움될 거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영역별 접근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국어라는 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보다는 역량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뭐야? 방법론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를 자세와 방법을 잡아야지 이걸 잘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영역별 접근법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뭘 활용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강의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독학서 활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혼자서 기출 분석하면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 개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사 한 명 택해갖고 강의 한번 들어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강의가 아무래도 독학서나 혼자 분석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전달이 된단 말이야. 물론 자기가 강의가 좀 잘 안 맞아. 그럼 독학서나 기출분석 활용하셔도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시간상 효율성이 높은 건 강의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만들어내시면 되냐면 각 영역별로 문학에서 뭐 수필이라면 수필, 현대시라면 현대시 각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고 선지를 판단해야 되는가 이런 자세들과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태도를 좀 수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독학서도 마찬가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각 영역별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영역별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국어라는 과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태도를 자세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뭘 활용하든 간에 기출 분석을 통해서 뭘 해야 돼? 자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하라는 얘기인데 강의랑 독학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이게 아무래도 1대1이 아니잖아요. 1대 N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맞춤이 안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랑 독학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스스로한테 맞는 것들을 취합해야 된단 말이야. 평가원 기출을 계속 분석해 보면서 아 평가원 기출에서 이게 적용이 잘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스스로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채택하시고 아닌 것들은 버리시는 식으로 계속 영역별 접근법을 정교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만의 접근법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시험장 들어갈 때는 1교시에 볼 수 있는 어떤 용지가 필요한데 A4 용지에 뭐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 수능 국어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각 영역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들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많이 연습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능장에서 안 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자기화를 시켜서 접근법 수립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출 반복 학습이죠. 결국에 국어는 기출입니다. 평가원 기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가 않아요. 많이 보셔야 됩니다. 반복 하셔야 되는데 그 기출 반복 학습을 할 때 중요한 건 목표를 잘 설정하는 건데요. 기출을 보는 이유는 물론 기출에 나타난 여러 가지 패턴들 학습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패턴을 학습하는 것 이상으로도 우리는 이 독해력과 판단력, 역량을 기르기 위함이 더 큽니다. 기출을 통해서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은 공부하실 때 지문 읽잖아요. 그럼 어차피 평가원 기출은 시간 재고 푸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정독하시고 요약을 해야 돼. 요약을. 근데 요약을 할 때도 그냥 요약하면 의미가 없고요. 안 보고 요약을 해보세요. 지문을 다시 안 보고 요약을 해보라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문을 읽고 났을 때 머릿속에 안 남아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러 갔을 때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지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늘려주셔야 되냐면 머릿속에서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키워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정독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머릿속으로 요약하는 훈련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 머리의 용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평가원이 요구하는 용량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고. 그냥 무지성으로 독해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내려가신 다음에 지문 덮고 손으로 가리고 머릿속에서 요약해보는 거야. 이걸 무슨 글이었지? 이걸 요약을 잘할수록 지문 독해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거의 안 돌아가도 정답이 탁탁탁 나옵니다. 그럼 시간 남는 거고 정확성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문 공부는 이렇게, 독해력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 판단력 공부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논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선택지를 판단할 때 애매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 평가원이 그냥 애매하게 내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그런 논리적 잣대가 없다는 거야. 선택지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들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거라고,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논리적 기준을 설립을 해줘야 되는데 이 논리적 기준을 설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너가 스스로 뭘 해봐야 돼? 해설 쓰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풀었을 때 처음에 틀린 문제라던가 헷갈린 문제들, 평가원에서 한 번이라도 틀렸던 문제, 조금이라도 애매했던 문제, 한 번이라도 헷갈렸던 문제들 스스로 해설지 보지 마시고 해설 강의 보지 마시고 한번 혼자서 써보세요. 그러면서 이 선지가 왜 적절하고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혼자 논증하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과정에서 아 이게 이래서 적절하고 이게 이래서 적절하지 않구나를 스스로를 설득한 힘이 생기잖아. 그럼 시험장에서도 어떤 선택지를 봤을 때 적절성과 적절하지 않음이 분간이 잘 돼요. 그게 논리력이고 그게 선지 판단력이거든. 그래서 평가원 기출만큼은 최대한 정성을 들여갖고 스스로 해설을 써보는 겁니다. 특히 틀렸던 문제, 헷갈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웠던 문제들은 더더욱 써보시는 거고, 요 독해력 기르는 건 독서 실력 많이 늘려줄 거고요. 판단력 기르는 건 문학 실력 많이 늘려줄 겁니다. 안 보고 요약하는 거, 선지 해설 쓰는 거 이거 많이 해보세요. 해설 쓸 때 막막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 있잖아요. 부적절한 선지.
부적절한 선지가 왜 부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 많이 해보세요. 적절한 선지는 그냥 지문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부적절한 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문에 아예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지문에 어떤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지문의 선후관계를 뒤집어 놓은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해설해 보다 보면 여러 가지 패턴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판단력 저절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 공부하셔야 되는데, EBS 연계는 기출 학습에 부수적 요소예요. 서브예요, 서브. 메인은 아닙니다. 얘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공부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 그래서 EBS 연계는 부수적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공부 시간도 EBS 연계에 너무 많이 빼는 거 안 됩니다. 기본적인 피지컬을 높이는데 좋은 건 기출이니까 기출 반복 학습에 훨씬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시는 거고, EBS 연계를 공부할 때는 요즘에 연계 양상을 아셔야 되는데, 교재에 있는 지문이 이거라면 옛날에는 이 지문 외에 다른 부분을 이렇게 가져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가 않는단 말이야. 요즘은 출제를 할 때 그냥 EBS 지문 거의 그대로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 문제라던가 주간지 이런 거 푸는 것보다 그냥 EBS 연계 교재 자체를 많이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독서 같은 경우는 문학보단 중요성이 좀 덜하죠. 그래서 문학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데, 문학에서 어디에 집중을 하면 좋느냐? 연계가 많이 되는 영역이 바로 현대시예요. 그리고 고전시가 많이 돼요. 그리고 고전소설까지예요. 이 세 가지 파트는 좀 열심히 해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의 기준은 뭐냐? N회독을 늘리는 거예요. N회독을. 어차피 변형 문제 의미 없고 연계 교재 푸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연계 문제에 있는 지문들 열심히 읽어보세요. 문제 푸는 거 귀찮으면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데 지문은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지문이 거의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거의 외워질 만큼 N회독 반복 회독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현시, 고시, 고소를 제외한 다른 문항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연계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될 거라면 만약 모의고사를 해서 강력한 시그널을 줄 거예요. 6월, 9월에.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세 가지 파트 열심히 하시면 되고, 독서 같은 경우도 N회독 하시면 되는데 이 영역들만큼 빡세게는 안 하셔도 된다고. 독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1회독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지문들 찾아서 표시해 놓은 다음에 2회독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지문 3회독까지 해보시는 요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널에 1회독 정도 더 돌리면 대비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국어에 공부에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사설 주간지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상상 모의고사라던가 이감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주간지 이런 것들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활용하면서 풀어내시면, 요거는 너무 EBS 연계를 집착하지 않으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냥 부수적으로 이거 읽어봤던 건데 요 정도 느낌만 받아도 되니까 여기에서 뭔가 EBS 다 외워가야겠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어차피 EBS 제대로 공부하는 건 연계 교재로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요즘의 양상으로는. 문제 안 보고 지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연계 교재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설 엔제랑 실무. 일단 비율과 빈도부터 말씀드리면, 뭐를 초월하면 안 되냐면 5대5를 넘어가면 안 돼. 기출과 사설의 비율이 5대5를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기출이 조금 더 우위에 있어야 돼요. 진짜 많이 하더라도 5대5까지만 가시는 거예요. 사설을 많이 이용하고 싶어도 5를 넘기면 안 돼. 3등급 이하 분들은 거의 8대2 또는 9대1 이 수준으로 가야 돼요. 기출이 8입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게 1월 달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적으로 8대2, 그냥 9대1 이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의 사설 아예 안 하셔도 된다고. 기출로 기준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갈수록 점점 5대5에 가까워지시면 됩니다. 수능 가까워질수록. 그때도 기출은 절대 버리지 않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빈도 같은 경우는 실무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 그럼 지금부터 봐야 되냐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무조건 꼭 봐야 되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그래도 6월 전에 한 달에 한 번은 봅시다. 이게 마음 아파요. 왜냐면 처음부터 실무 풀면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1월 달에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실무 풀면은 진짜 작살 나거든요. 근데 이거 마음 아픈 걸 미리 경험해 봐야 돼. 그래야지 이 수능 국어라는 과목이 실전에서 주는 압박감을 미리미리 인지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너가 무섭다고 처음부터 안 하잖아? 그러면 이거 실전의 압박감이라는 걸 체험을 못하고, 그럼 언제쯤 가서 알아? 이제 산모 보고 나서 안단 말이야. 그럼 산모 보고 알면은 1, 2월달 공부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산모 보고 안다고 해서 바로 그때 극복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혼자서라도 이제 실전 모의고사 보면서 어느 정도는 점점 실전의 압박감이 굉장히 큰 과목이라는 걸 스스로 체감하시길 바랍니다. 사설 모의고사 이용할 때 뭘 이용하면 좋냐? 기본적으로 교육청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이감, 상상, 뭐 한수, 바탕 있는데 그거는 돈이 좀 들잖아요. 그리고 그건 언제 쓰는 게 좋냐면 파이널에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건 EBS 연계 효과도 누리기 위함이 있기 때문이야. 어차피 지금은 6월 이전에는 그렇게 EBS 연계에 대해서 엄청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청 활용하시고 6월 이후에 나오면은 그때부터 사설 실무 활용하시면 된다고. 자, 그리고 이제 리트 적어놨는데, 자, 리트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육 수능이 좀 독서가 어렵기 때문에 리트를 좀 공부해볼까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자, 리트는 웬만하면은 일단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리트라는 과목이 국어가 너무너무 어렵고 이 어려움이 수능 국어의 어려움을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리트를 미리 활용하는 건 기준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평가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리트를 보시는데, 리트도 누가 했으면 좋겠냐면 웬만하면 1등급. 자, 2등급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문학 선택을 개 잘하는데 정말 독서 연습이 너무 절실한 2등급 아니면 리트 하지 마시고 1등급들만 손 대세요. 리트는 독서 말고 선택이랑 문학 잘해도 2등급 위로 올라가는데 많이 도움된단 말이야. 사실 독서라는 거는 리트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실력을 올리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어요. 1년 만에 올리기에는. 그럼 선택과 문학으로 좀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5가지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하시는 거 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외의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안에서 커리큘럼 짜시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